안녕하세요, 로파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보석을 주제로 다꾸하면서 보석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먼저 잠깐 예쁜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에메랄드, 그리고 루비입니다. 여기 진주 목걸이도 있고요. 세상에 보석은 4가지밖에 없다고 해요.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에메랄드, 루비의 4가지요. 진주는 엄밀히 말해선 광물이 아니지만 같은 반열로 취급되는 것 같고요. 그럼 나머지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쿠아마린, 자수정, 오팔, 터키석, 토파즈는 뭔가 하니 준보석이래요. 보석 가게에서 오래 일하신 분이 알려주신 거예요.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너무 신났어요. 제 영상을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은 다 아실 테지만 저는 액세서리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비록 가짜지만 맨날 엄청 거대한 알 박힌 반지 끼고 영상 찍잖아요. 반짝이는 것만 보면 사족을 못 쓰고 특히 크면 더 좋아해요. 그리고 그렇게 반짝이는 걸 좋아한 건 옛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인류는 귀금속을 좋아했을 거예요. 사람이 먹고 사는 최소한의 것이 해결되면 자아실현도 하고 싶고 미래를 위한 저축도 하고 싶잖아요. 아마 시작은 진주나 사금처럼 특별한 처리 과정 없이 자연에서 바로 얻을 수 있는 것부터였을지도 모르죠. 그게 흘러 먹지도 못하는 돌이 사람들의 욕망의 대상이 되고 신분 표현의 수단이 되고 재산이 되었네요. 보석 같은 건 물론 공업용으로도 쓰지만 장신구 형태일 땐 정말 예쁘기 위해서만 있는 거잖아요. 시대와 지역에 따라 건강해지기 위한 부적이나 신성한 뭔가로 여겨지기도 했지만요. 그렇게 예쁜 게 포인트다 보니 똑같은 성분일 텐데도 색에 따라 보석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사파이어는 진한 분청색이 비싼 거고 루비는 비둘기 피색이 좋은 거라잖아요. 그리고 세공 너무 중요하죠. 다이아몬드가 지금은 가장 눈부신 광채를 내는 보석이잖아요. 전에 백화점 가서 백화점 쇼윈도 조명에 큰 다이아를 봤는데 와 진짜 눈이 핑핑 돌게 예쁘더라고요. 그 뒤로 한동안 저의 가짜 반지들이 너무 시시해져서 열어보지도 않았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다이아가 그렇게 아름답게 반짝일 수 있는 브릴리언트 컷은 상당히 후대의 발명이라고 하더라고요. 18세기라고 했던가요? 다이아가 지구에서 제일 단단한 광물이라고 하잖아요. 다이아가 다이아를 다듬을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되기까지 시간이 걸렸대요. 그래서 오랫동안 사람들은 다이아몬드를 로즈컷으로 이용했다는데 로즈컷은 별로 안 반짝거리더라고요. 막 중세시대쯤엔 보석의 기본 폴리싱이 카보숑이었다던데 보석이 지금처럼 광채를 발하게 된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모양이에요. 카보숑이 뭐냐면 자수정 같은 거는 보통은 맨질맨질 동글동글하잖아요. 그런 걸 카보숑이라고 해요. 왜 빨간머리 앤에 보면 앤이 머릴러 아주머니의 자수정 브로치를 훔쳤다는 오해를 받는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저희 엄마한테 자수정 브로치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카보숑이라 저는 항상 머릴러 아주머니의 브로치도 그럴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지금은 등급을 좀 낮추면 그리 큰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게 준보석이지만 옛날에는 권위의 상징이었죠. 준보석이든 보석이든. 유럽 귀족 가문에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보석도 그렇고 영국 왕실은 티아라에 대해서도 까다로운 규정이 있잖아요. 저에게 가장 전통적인 의미에서 귀금속이 표방하는 권위는 왕권인 것 같아요. 북유럽 켈트 쪽에는 왕이 자기를 위해 싸운 전사들에게 링을 줬잖아요. 그래서 왕을 팔찌를 주는 자라고도 하고요. 오딘이 가진 최고의 보물 중 하나가 드라우프니르죠. 9일마다 9개로 늘어나는 팔찌. 이걸 요즘 말로 하면 하루에 10억씩 돈이 들어오는 내 소유의 통장 같은 거잖아요. 평생 엄청 부자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때는 왕이 자기 군대를 먹이고 자기 휘하의 영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했으니까 그보다 상징적 의미는 더 강할 거고요. 언제나 확실히 돈을 벌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많이 줄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진 사장님 같은 걸지도요. 사람 몸에 끼우기 쉽고 단순해서이기도 할 테지만 토크, 팔찌, 그리고 반지에 적용되는 동그란 디자인은 상징적인 의미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왕이 링 기버가 아니라 골드 기버였을 테니까요.
모양은 상관없었다면 굳이 그때 왕들이 가신들에게 금팔찌와 금목걸이를 주지 않고 그냥 금 덩어리를 줘도 됐을 거잖아요. 그런 보석이 판타지로 왔을 때 갖게 된 흥미로운 역할은 유동성 높은 자산으로서의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판타지에선 주인공이 엄마 드래곤이나 어디 신이나 마족이나 정령왕한테 받은 보석은 유희를 즐길 때 동네 보석상 가서 그 나라의 통화 시스템을 배움과 동시에 현금을 얻어야 제맛이거든요. 사실 어지간히 큰 도시라고 해도 예약 없이 찾아간 보석상에 보통 그렇게 현금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당장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고급스러운 옷 입은 차원 이동자니까 옷은 사 입어야죠. 모험해야 되니까 여관비 내야죠. 잡화점에서 밧줄 사고 대장감에서 단검 사야 되거든요. 현금이 필요한데 보석상이 제일 만만하잖아요. 보통 인간계에서는 거의 찾기도 어려운 보석을 아주 엄청 등급 높은 원석에 뛰어난 세공으로 한 짐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마법사들이 탈리스만으로 사용하기 좋은 것이 보석이라는 설정도 보통 붙었어요. 로판에선 좀 더 장식으로서의 의미로 사용하죠. 궁정에 있으려면 보석도 좀 달고 다녀야 되잖아요. 최근 많이 보는 새로운 활용법은 보석 부숴서 머리나 드레스에 뿌리기인 것 같아요. 보석도 다듬어야 광택이 나지 그냥 보석의 파편 하나하나가 반짝이는 건 아니라서 사실 진짜로 보석 부순 가루를 뿌리면 먼지 얹은 것처럼 되긴 할 거예요. 하늘에서 뿌리면 호흡기에 들어가서 작은 가루가 그 막 비강이랑 이런 데 안에 남아서 아프지 않을까 싶은데 뭐 대강 반짝반짝 홀로그램 펄 같은 효과가 났다고 작가분들과 독자분들 모두 익스큐즈하고 계신 거라면 뭐 아무래도 상관없나 싶어요. 그쵸, 반짝이는 효과 가지고 싶으니까요. 로판에서 파티에 간다거나 신분이 바뀌는 등의 특별한 이벤트가 있으면 주인공이 성장하고 보석을 착용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되게 특별한 보석이 나올 때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저는 콩크 진주라는 게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소설에서 그 단어를 읽고 신기해서 검색해보니까 되게 여러 종류의 조기에서 나오는 진주 사진이 같이 나오더라고요. 전복도 진주가 나올 수 있다는데 한쪽이 열린 상태로 진주가 생긴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대신 워낙 잘 안 나오고 모양도 둥글지 않대요. 상어 이빨 같은 모양으로 나온다는데 심지어 잘 망가진대요. 뭐 물론 원래도 진주는 연약하기 그지없긴 해요. 제가 맨날 듣던 말이 진주랑 에메랄드는 절대 투자 목적으로는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주는 살아있는 것이나 다름없어서 조개에서 꺼낸 그 순간부터 서서히 죽어가고 에메랄드는 너무 약해서 좀 오래 세팅해뒀던 주얼리에서 알을 꺼내면 깨져있는 경우가 잦대요. 그 사실은 물론 제 진주 사랑을 꺼뜨리진 못했지만요. 제가 진주에 둘러싸인 삶을 살 수 없게 하는 건 진주의 연약함이 아니라 진주의 가격입니다. 진주는 종류가 워낙 많잖아요. 담수 진주는 광택이 마음에 안 들고 아코야 진주 진한 크림색이나 아니면 사실은 크고 둥근 남양진주 백색이 마음에 드는데 제 성에 차려면 비싸죠. 아코야 진주는 핑크색이 제일 좋은 거고 그 남양진주는 은색이 제일 좋다고 하지만요. 이제 또 판타지에서의 보석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졌어요. 작년인가 어떤 소설을 보고 있는데 주인공이 빙의자였어요. 근데 원래 몸 주인이 사치가 심해서 보석을 잔뜩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 팔았더니 한국 돈으로 치면 대충 4천만 원 정도 가량이 나왔다는데 저는 거기서 더 못 읽었어요. 그게 물론 그 세계는 현대보다 보석이 싸고 흔할 수 있어요. 자수정도 한국에선 워낙 많이 나와서 싸고 흔하지만 외국에선 가치가 다를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 작가님이 틀리게 쓰셨다고는 누구도 말할 수 없는데 근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보석 가게 남양진주 목걸이 하나면 8천만 원이고 제 엄지손톱만한 에메랄드 펜던트 하나가 4천만 원인 걸 아니까 그냥 저 혼자 걸리는 거예요. 소설 자체는 재밌는 요소가 많았는데 그냥 이렇게 가끔 저 혼자 걸려 하는 게 있어요. 혹시 소설에서 보석 가격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작가분들, 준보석 등급 낮은 건 수만 원대도 그다지 무리 없지만 귀현 보석이 등장할 땐 최소한 수억대로 해주시면 제가 좋아합니다. 그냥 아는 금은방 가서 하시면 몇 천으로 괜찮은 거 마련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 괜찮다는 거는 남주가 여주에게 선물하는 레벨이에요. 백화점 브랜드 가시려면 그 3배 정도는 잡아주셔야 되고요. 전 개인적으로 해리 윈스턴 스타일을 좋아하고요.
쇼메의 귀여운 디자인도 좋아해요. 해리 윈스턴은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가짜 사파이어 펜던트처럼 큰 유색 보석 주위에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를 둘러싼 그런 거의 전형이에요. 쇼메는 커플링이나 웨딩링 할 때 많이 하시는 육각형 벌집 모양 반지가 나온 곳인데 티아라로 원래 유명하고요. 이렇게 떠드는 만큼 보석이 실제로 저에게 많으면 참 좋을 텐데 현실적으로 그건 어려우니 이렇게 스티커를 잔뜩 붙이면서 대신 즐거워하기로 했어요. 제가 작가인 것의 장점을 살려서 작중 인물에게 보석을 잔뜩 줄 수도 있고요. 제 하드에서 잠자고 있는 소설 중 하나는 주인공이 자기 나라에서 아주 귀한 취급을 받는 다이아몬드를 결혼 예물로 가지고 외국으로 와요. 문제는 아직 그 다이아로 어떤 사건을 만들지를 안 정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소설의 중심 사건이 다른 거거든요. 근데 멋있는 다이아를 등장시켰더니 그걸로 또 뭔가를 하고 싶은 거죠. 다이아를 좋아하는 만큼 언젠가 그 소설을 잘 쓰고 싶어요. 지금 제가 단추 모양 스티커를 붙이고 있잖아요. 이번 다꾸 컨셉에 맞추려고 제일 휘황찬란한 걸로 고르긴 했는데 옛날엔 단추는 보석이 안 달려 있어도 그냥 그 자체로 귀했죠. 제가 좋아하는 소설에서 대저택에 단추를 몇 개 가져가면 가게에서 돈을 준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좋은 고증이었어요. 이제 이 보석 다꾸에 글을 다 썼고요. 이렇게 칼로 잘라서 속지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쓰던 다이어리가 이제 거의 꽉 찼어요. 그래서 속지를 뺐다 꼈다 하려면 앞에 속지도 같이 뺐다 꼈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영상은 새 다이어리 셋업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